마침 총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로 네. 한덕수 네. 전 총리가 거의 굳혀져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계에 오래 네. 계신 경제 언론사에 오래 네. 계신 또 윤 대표님이 잘 알 것 같은데 네. 이 캐리어나 이런 것은 정말 빵빵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뭐. 명함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 한덕수가 뭐. 하는 네. 것이 네. 과연 바람직할 수도 있고 예.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니 지금 어느 때인데 네. 그 낡아 빠진 장롱에서 혼을 꺼내드냐 뭐 이런 예. 얘기를 할 수도 그렇죠. 있고요. 우선 예. 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뭐 프로필이랄까 또 네. 이런 거 좀 아시는 대로 예, 원래 옛날 상공부 출신이죠. 예. 예, 상공부 산업자원 정책 이쪽을 많이 했어요. 또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 상대 나오고 서울대 경제학과 그렇죠. 나왔네요. 전형적인 통상 관료죠. 하버드대 석사 박사를 그렇죠. 다 했네요. 예. 전형적인 관료라고 봐야죠. 예. 그동안에 뭐 한미 FTA도 추진했고 주미 대사도 하고 그 노무현 때 총리도 하고 그러니까 DJ 정부 예. 때부터 아주 뭐 경제부총리, 노무현 때 총리, 무역협회장도 했고 무역협회장도 실무도 하고. 좀 그리고 예. 이명박 정권 때는 또 주미대사.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 외교, 네. 통상 네. 전반적으로 아주 많은 경륜을 쌓으신 분인 것만은 틀림없는데 그렇죠. 나이가 72세니까 네. 우리 나이로 보면 73세네요. 네, 49년생 만으로 73세인데 좀 참신하다는 게 좀 저는 세 가지 신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총리는 참신, 소신, 혁신. 참신, 소신, 혁신. 이 세 가지가 저는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내정되면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참신하지 않잖아요. 예. 노무현 때 벌써 20년 전에 총리한 사람이에요. 16년 전인가 뭐 10년 아무리 전인데 구간이 명만이지만 예? 좀 소신, 그러네요. 소신 그때 맞춰요. 공무원들은 다 그렇습니다. 예, 그냥 전형적인 관료예요. 제가 산업자원부 출입할 때 그때 전자정책국장했어요. 한덕수라는 사람이. 예. 그때 마침 이제 김대중 정부가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이 사람 이 국장이 한 국장이 그 전에는 서울이라고 고향이 서울이라고 그랬는데 DJ 당선되니까 갑자기 기자실에 와가지고 저 고향이 잘못됐습니다. 전주입니다. 전주입니다.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예, 앞으로 때 예, 커밍아웃이 아닙니까? 앞으로 그동안 호남이라고 일체 입도 안 예, 뛰던 사람들이 DJ 당선이 딱 되니까 예. 제가 어디 고향이 어디입니다. 예. 하고 저한테까지도 잘못됐- 그렇게 그러니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좀 이해되는 측면도 있죠. 과거에 호남에 대해서 공직사회에서 좀 차별이 있은 게 사실이니까. 엄청나게 하지만은 한덕수 이분 전 총리의 어떻게 보면은 캐릭터를 나타내는 거죠. 항상 이 관직을 그만두고 잠깐 빈 자리에는 광화문 쪽에 사무실을 둡니다. 그래서 그쪽에 청와대 삽니까? 쪽에 예, 예, 그래갖고 늘 이렇게 언론 프레이도 오고 뭐 옛날에는 그러더라고요. 압구정 살았는데 요새는 어디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광화문에 있으면서 주로 언론, 청와대 이런 놀들에도 꾸준히 접촉하고 하마평에 자기 나오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은 기회주의적인 처신이고 좋게 말하면은 뭐 팔방미인이고 두루무난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런 분은 혁신을 좀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해야 될 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책임 총리로서 책임감을 갖고 확실하게 국정을 주도하는 거. 그립감이세요. 확실하게 네. 그냥 물에 물 딴 듯 술에 물 딴 듯 그냥 이런 국가 위기적인 상황이잖아요. 외환 위기 같은 게 지금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무역 적자, 재정 적자 지금 산더미처럼 쌓이고 우크라이나 전쟁, 안보 모든 위기인데 물에 물 딴 듯 술에 술 딴 듯 이게 될까?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대야 관계죠, 총리가. 위기 때 정치총리가 돼야 합니다. 그렇죠. 여소야대인데 야당하고 진짜 멱살잡이라도 할 정도의 그 대화 관계 술 한잔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돼야 되는데 그냥 좋은 말로 하면 선비고 좀 비하하면 샌님이죠. 예. 이런 분이 어떻게 책임 총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런데- 관료 출신은
청와대 눈치만 보고 살아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네. 특히 고위직들이. 네. 그러니까 청와대를 나와서 용산으로 가더라도 그 권한을 진짜 책임 총리한테 네. 확실히 넘겨야 그게 가능한데 그렇죠. 이런 분들은 넘겨주어도 아이고 그걸 제가 안 하- 어떻게 책임질 일을 안 하는 거죠. 안 하죠. 도장 안 찍는 거죠. 물어보고 그렇죠. 그쪽한테 이게 아니, 어떻게 해요? 옛날에 고건시장이 행정의 달인이라고 그랬는데 그거 수서 개발 네. 끝까지 시장 끝날 때까지 사인 안 했잖아요. 박세직 시장이 다음에 왔어요. 야, 해결 안 된 거 다 가져와. 도장 다 찍었거든요. 수소 사건 바로 터졌죠. 그러니까 한덕수 이분도 그 옛날에 한미 FTA 예. 이런 것도 그 노무현 때 통상고속본부장으로 많이 했는데 또 끝나고 나서는 또 이명박이가 처음에 할 때 광우병 파동 그리고 시련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럴 때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변화 안 하죠. 예, 약간 한 걸음을 두죠. 그게 관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우리 사회는 너무 관료주의라는 경향이 너무 강합니다. 모든 분야를 관료들이 다 장악하고 있고 네. 아까도 재산 관계도 봤지만 네. 관료만 한번 되면은 네. 고시해가지고 행정고시 같은 거 하면은 네. 평생을 갓 이취해서 삽니다. 그렇죠. 국장 무슨 차관 뭐 장관 하고 네. 나면 나와서도 일반 기업이라든가 뭐 언론계에 있던 사람 나오면 그걸로 끝 아닙니까? 네. 이 사람들은 계속 3번 내지 4번을 다른 자리에서 그렇죠. 계속 합니다. 네. 좋은 자리, 네. 아주 따뜻한 자리. 네. 저는 저는 관료가 지배하는 예, 사회예요. 관료가 무난하게는 하는데 더 이상은 뻗어나가지는 못하죠. 근데 관료보다 더 위험한 게 교수죠. 교수는 이제 설백정이 사람 잡는다고 그냥 아무거나 막 하는 거예요. 그 백운규 산업부 장관 지난번에 탈원전 행동 총책에서 엉망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정책 김상조, 장하성,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뭐 이런 거 하면서 부동산 엉망으로 만들었잖아요. 관료보다 더 위험한 게 교수인데 이 관료도 좀 참신하지 않다. 그래서 혹시 한덕수를 결정을 했으면 할 수 없지만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이 방송을 보시면 40대, 50대 중에서도 좀 참신한 인물이 없는지 국민들이 열광할 만한 인물이 없는지 조금 더 찾아보시는 게 어떤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가 뭐 인품이라든가 여러 캐리어라든가 그동안의 경험과 경륜에 있어서는 뭐 탁월하죠. 네, 그러면 평생 해야죠. 그렇죠. 대통령도 전에 많이 잘했던 사람이 DJ가 살아있으면 그 사람이 다시 해야죠. 그렇죠. 또 그러나 자식 비리도 시대는 없어요. 흘러가는 것이고 네. 그 시대에 맞는 사람이 시대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 네. 아주 대통령과 총리직을 맡아야 하는데 그렇죠. 그게 부합되느냐. 물론 윤석열 당선인은 실력과 능력 네. 그리고 통합 네. 그리고 국회 인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걸로 봅니다만은 네. 현재 언론이라든가 이렇게 보도되는 걸 보면은 거의 낙점 단계에 네.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한 3, 4일쯤에는 발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마지막까지 한덕수 전 총리가 뭐 여러 면으로 합당하다 하더라도 좀 더 숙고를 하는 시간이 그럼요.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럼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선인 주위에서 악마의 변호인이 필요한 거예요. 한덕수를 시키면 안 되는 이유도 같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수위 네. 내에서도 상당수 네. 사람들은 정치 총리가 지금은 필요한 그렇죠. 거다. 네. 경제는 경제부총리가 있어서 그거에 그렇죠. 경제 컨트롤 타워를 해야지 총리까지 다 네. 경제 총리일 필요는 없다. 그렇죠. 뭐 유력한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박주선 지금 네. 취임 준비위원장도 경제만 가지고 총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럼 경제부총리 잘하면 되잖아요. 예. 청와대 경제수석도 있고. 예. 예. 그러니까 거기 맡기면 되고 총리까지 경제에 나설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좀 생각을 당선인 측에서 좀 잘할 필요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했던 일을 지금 다 좀 미화하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그때 제일 못한 것 중에 하나, 그때도 부동산이었어요. 부동산 갖고 시장하고 노무현 대통령 맨날 싸웠어요. 그때 한덕수라는 사람이 총리할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정쩡한 태도를 취했죠. 관료들은 예,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기 책임질 일 그때 안 하고요. 좀 안 되는 건 안 되고 되면 되고 이 방향은 안 된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투기꾼을 발본색원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 얘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한 실적을 좀 보는 게 어떤가. 저는 뭐 내정됐으면은 뭐 굳이 비판은 하고 싶지 않아요. 새 정부에서 잘하도록 도와주는 예, 게 물론이죠. 일이죠. 예? 꽃길을 뿌려주고 싶은 마음이긴 한데 그래도 국민의 처음 시험 때가 저 총리인데 좀 더 국민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국민의 뒤통수를 치지 말고 가슴을 치는 인물 그런 사람 좀 더 그러니까요. 찾아봤으면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내정됐다고 나오고 있지만 예. 장제원 비서실장은 엊그제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안철수 준비위원장이 총리를 고사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다. 뭐 네. 3배수 네. 압축했다. 네. 이런 말은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네. 언론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보도에 다 나오고 영상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좀 더 폭넓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일각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검찰대 정상명 전 네. 총장, 이명재 네. 전 총장으로부터 상당히 능력을 인정받고 이런 사람들의 그런 추천도 영향을 미치는 네. 것 같은데 특히 정상명 전 총장과 검찰총장하고 이 한덕수 전 총리가 무슨 모임에 같이 있었던 네.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정상명 전 총장이 상당히 뒤에서 뭐 백업을 한다랄까 네.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네, 뭐 한덕수라는 사람이 되면은 사고 칠 사람은 아니죠. 그렇죠. 사고 칠 예. 사람 아닌데 관련은 뭐 지금 사고 칩니까? 네, 우리나라가 그렇게 태평성대냐 이거죠. 지금 사회 곳곳에서 지금 586 퇴진론이 많거든요. 이제 좀 바꿔보자. 586들 운동권들 그 사람들 학교 다닐 때 데모 몇 년 한 경력으로 평생 훈장 달고 다니잖아요. 근데 586 퇴진하라는데 586 나이가 지금 60세 전후예요. 이 사람들 퇴진하라면은 그래도 좀 40대 50대 젊은 피들이 좀 뭔가 좀 두각을 나타내야 되는데 70대 중반에 어르신이 애매하고 다시 나타난다. 저는 뭐 나이 갖고 평가하고 싶지는 않지만 국민들한테 주는 그 신선한 자극 이게 얼마나 될까 이런 의미에서 좀 우려를 하는 편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건강 관련은 열심히 하는 것 아닌가. 아마 한남동에 사시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전에 네. 남산 그 순환길 네. 그거를 도는데 거기 한덕수 네. 총리도 뭐 비서인지 네. 데리고 열심히 걷고 네.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저분이 앞으로도 무슨 욕심이 있나. 내가 그때 속으로 그랬어요. 다 할 만큼 하신 분이 네. 저렇게 열심히 건강 관리하는구나. 그랬는데 꺼진 물도 다시 네. 보자.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덕수 전 총리는 지금 최종 프로세스가 끝나지 않아서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국가가 필요하다면 봉사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나이가 들면은 다 마음을 내려놓을 것 같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럼요. 주변에서 나이가 그럼요. 들수록 절대 내려놓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뭐 김종인 전 국민의힘 선대위원장 이런 분들도 아마 시키면은 얼른 할 거예요. 아, 그럼요. 저는 그런 분들은 뭐 80대지만은 뭐 절대 그 마음을 내려놓는 거 이거는 참 쉽지 않지 않느냐. 뭐 인간의 뭐 본능이라고 봐야겠죠. 네. 네, 한덕수 전 총리 여러 면에서 인품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경륜면에서 참 손색이 없는 분이시지만 과연 이 시대에 맞는 총리고 국민들 가슴에 와닿는 그렇죠. 공감하는 가슴을 그렇죠. 올리는 그런 인선이냐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를 붙여보기로 하고 아직 네. 윤석열 당선인의 최종 결심이 내려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애단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가슴을 치게 하는 총리, 국민한테 힘을 주는 총리, 노라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총리 이런 거를 국민이 원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이 요새 바빠가지고 고영신 TV를 볼 시간은 없을 겁니다. 전에는 저희 TV를 그렇게 열심히 본다고 저한테까지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오늘 저희 방송을 좀 보고 좀 더 숙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